중요한 건 노출을 시키지 않는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신비함, 그리고 호기심 이런 것들을 좀 줬죠. 안 했죠, 많이 안 했는데 아무도 몰라봤어요. 그 레코드 가게에 가서 푸른 하늘 주세요 그러면 이게 잘 나가 하면서 푸른 하늘을 저한테 주면서도 모르더라고요. 그 당연한 거지만 근데 그게 되게 좋았고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나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앨범이 되게 많이 팔렸다고 알고 있는데 너무 유명세가 없는 거죠. 노래 앨범 팔린 거에 비해서. 근데 또 그게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동아계에서는 TV를 안 나가는 게 혹시 작전이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얘기까지는 나왔는데 작전은 아니고 일단 TV 쪽에 홍보하는 매니저가 없었습니다. 홍보하는 매니저가 없었고 그냥 김영 사장의 어떤 철학은 음악이 좋고 공연을 잘하면 TV에 쓸데없는 걸 투자하지 않아도 잘 된다. 그거가 굉장히 강했던 분이기 때문에 안 나가도 뭐 자기가 손해볼 건 없잖아요. 가수가 유명해져 가지고 막 나 대우 더해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앨범만 잘 팔리면 회사 사정으로서는 진짜 뭐 효자죠. 대부분의 가수들이 그랬어요. 저도 나가기도 귀찮고 저도 나가면 뭐해. 근데 이제 아쉬울 때도 있죠. 아쉬울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앨범 내면 계속 뭐 판매 1, 2위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계속 그 다음 앨범 구상하고 하는 식이었는데 이제 5집 때 자아도취라는 노래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TV를 좀 나가게 됐죠. 예, 1위라고 해서 나갔죠. 예, 그러니까 누구는 막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1위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 라디오 공개 방송 안 하잖아요. 당시에는 공연뿐만이 아니라 매주 라디오 공개 방송이 있었어요. 매주.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매주 젊음의 행진이나 영일레븐 여기에 나가는 가수가 있고 매주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하고 자기 공연 갖고 그런 가수가 있고 이렇게 딱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방차는 TV를 막 치는데 박남정 씨도 TV를 막 하고 근데 그때 공개 방송에서 노래한 사람은 김광석 씨, 최호섭 씨, 뭐 푸른 하늘, 박학기 씨, 뭐 딱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교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쪽도 계보가 쭉 있고 이쪽도 계보가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근데 두 계보가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언더그라운드죠. 그러니까 역세권이 아니죠. 역세권은 아닌데 나름 부티나게 사는 그런 뮤지션들이죠. 이쪽은 완전히 역세권이고 숲세권입니다. 싱그러운 느낌이 있었죠. 라디오 공개 방송이나 공연도 잘 되고 중요한 건 노출을 시키지 않는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신비함 그리고 호기심 이런 것들을 좀 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TV를 틀면 나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을 가야만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당시에 저는 7, 80년대 팝 음악을 듣는 분들이 되게 행운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그 문화적인 긍정적인 쪽에서 허영심 이런 것도 있고 되게 객관적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데 되게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가치라는 측면에서 좀 다르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 뭐 60명이 있었는데 58명이 소방차를 좋아하는데 나머지 2명은 뭐 동화계의 음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58명이 쟤 뭐야 이러지만 이 2명은 자기가 그 동화객을 좋아한다는 그 다름에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2명이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작았던 그 언더그라운드라고 명명되는 그 회사가 마치 대형 기획사처럼 이미지를 키워나갈 수 있었던 거죠. 기껏 하는 게 잡지죠. 근데 잡지 인터뷰도 하기가 힘들어요. 거의 안 했어요. 잡지 인터뷰도 저희 때부터 했지 뭐 들국화나 김현식 형님이 잡지 인터뷰를 할 스타일도 아니고 너무 귀찮아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이랑 다른 분위기는 뭐냐면 그때는 버스 정류장마다 레코드 가게가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앞이라든가 뭐 광화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데는 항상 레코드 가게가 있어서 다행히도 왜 그 잘 듣는 라디오는 버스나 택시에서 많이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음악을 레코드샵에서 많이 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스 기다리면서 이 노래 좋은데? TV에는 안 나오는 노래인데 좋은데? 자기만의 차트를 만들고 더 재밌는 건 불법이긴 하지만 그때는 그런 노래들을 모아서 1,000원에 테이프를 만들어줬어요. 레코드 가게에서. 그럼 그걸 마이마이나 이런 걸로 들으면서 남들과 다른 음악을 듣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3집에 우리 모두 여기에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반응이 좀 좋았어요. 반응이 좋고 박학기 씨, 또 장필순 씨, 오태호 씨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제목 자체가 뭔가 좀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여기에. 그때부터 이제 동아기획이 1년에 한 번씩 우리 모두 여기에 공연을 그 63빌딩에서 했어요. 그 당시에 소속된 가수들이 다 나오는, 무조건 다 나오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우리 모두 여기에라는 포스터와 함께 동아기획의 모든 식구들이 다 정원에 앉아갖고 사진을 찍고 그 포스터를 보고 동아기획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앨범을 사서 50% 할인 카드를 제거, 그 종이를 제시하고 꽉꽉 채웠죠. 63빌딩을. 당시 그 동아기획 소속 가수들은 개별적인 음악의 구성력은 되게 좋았는데 뭔가를 이렇게 뭉쳐서 하자라는 그런 기획력은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는 것도 또 귀찮아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분위기가 그 김정 사장이 또 뮤지션을 이렇게 잘 달랠 줄을 알아가지고 칭찬도 해주고 북돋아주고 이래가지고 하게 되고 그랬죠. 근데 하다가 저기 그 오래 못 갔어요. 2년 정도 있다 이제 임건희 형 들국화가 이제 해산을 하고 뭐 추억 들국화까지 하고 현식이 이제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약간 좀 기둥 두 개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공연도 조금 흐지부지해져 가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이제 색깔도 좀 달라지고 좀 그런 거죠. 좀 음악이 좀 옛날 같은 그 진중한 음악들보다는 약간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도 좀 없잖아 있었고 대형 기획에서 또 다른 색깔의 음악들을 막 내서 둘이 많이 싸웠어요. 사이는 좋은데 그런 걸로 좀 라이벌 아닌 라이벌이었죠 그때. 그렇게 단체로도 거기서 하고 거기서 또 1년에 한 번씩 단독 콘서트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최성원 선배님입니다. 들국화의 최성원 선배. 그분의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전인권 형님이 그분의 음악을 정말 잘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또 존경을 하게 된 건데 저는 근본적으로 가수보다는 작곡 쪽에 더 관심이 많아서 최성원 선배님의 작곡을 무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 전에 이제 유재하 선배죠. 제가 서울 음반에 있을 때 유재하 선배님이 1집이 나왔었는데 유재하 선배님 그 앨범을 들려주더라고요. 자켓도 다르고 자켓도 이렇게 담배 이렇게 올라가는 금지돼가지고 앨범 바뀌었는데 그거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이 사람이 다 해놨구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였는데 이거를 이 수준으로 만들어서 미리 해버렸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한 게 유재하 선배님이죠. 근데 그 유재하 선배님 음악을 듣고 저만 좌절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좌절하고 한동안 희망을 얻지 못하고 좌절의 늪에 빠져서 그냥 그 음악이 허우적댔죠. 그렇게 일찍 가실 줄 몰랐죠. 사람들에게 되게 익숙해졌던 어떤 화성 진행 같은 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좀 애조띠고 마이너 곡에 이런 흐름을 좋아한다.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깨지기는 시작했어요. 그 전에 뭐 번님들이라든가 갑자기 좀 세련된 음악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총정리해서 거기에 클래시컬함까지 합친 그런 음악을 유재하 선배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는 또 다들 원맨 밴드를 꿈꿨었거든요. 혼자서 악기 연주를 다 하는 거.
기계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또 그 어린 나이에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뭐 경악이죠, 뭐. 그 전부터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는 분들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김광민 선배가 소속돼 있던 뭐 동서남북, 권인호 선배가 있었던 우리라는 팀도 있었고 되게 좋았어요. 번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완벽히 자유로운 새로움을 준 거는 유재하 선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완벽히 자유로운 새로움이에요, 정말. 단순한 고급스러움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최고의 앨범이 될 것 같아요. 작사, 작곡이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약간 오점 같은 느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싱어송라이터들의 그 단점이자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이제 음악을 볼 때 비슷비슷하면 저게 색깔이냐 한계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앨범을 자기 곡으로만 채운다는 건 욕심이기도 한데 긍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재하형 전부터 쭉 이어져 왔었어요. 예전부터 음악하는 사람들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만든 사람은 없죠. 그 동화계획은 참 그러고 보니까 몇몇 가수 빼고는 전부 진짜 다 싱어송라이터네요. 그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한 5분 만에 썼거든요. 근데 제 작업실로 장훈이 형이 나 지금 가고 있다. 알았어. 그래서 만든 거예요. 오는 그 5분 동안 그거 만들어갖고 좀 정리가 잘 안 된 걸 피아노 치면서 들려주면서 스스로 정리를 한 거죠. 만드는 건 5분인데요. 노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아노 앞에서 계속 오래 걸려서 만드는 노래가 있는 반면에 그냥 술 먹고 놀고 떠들면서도 계속 뭔가 샤워하면서도 계속 생각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응집이 돼가지고 이렇게 곡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딱 만드는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이 또 좋은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형하고 사이가 좋았죠. 사이가 좋았던 게 왜냐면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담긴 앨범에 신곡이 제 거 하나였거든요. 나머진 다 리메이크 곡. 산호라면, 나와 같다면 다 리메이크 곡인데 신곡을 아무도 안 줬어요. 사람이 이상하니까, 독특하니까, 피곤하고 독특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면이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갖고 있는 약간의 그 뭔가 좀 슬픔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좋더라고요. 느낀 거는 끼리끼리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도 되게 학교 다닐 때 소수 쪽에 속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들도 다 되게 원만하진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가끔은 뭐 원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좀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름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공통점을 형성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각자 개성이 있는데 교집합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전부 간섭을 안 하면서도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이렇게 느끼면 저 사람도 똑같이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송 촬영에 잡혔는데 이거 내가 왜 나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뭐 앨범이 잘 팔리면 야 이거 회사가 얼마를 먹었는데 우리한테 떨어진 게 뭐야 이건데 동아경 분위기가 알아서 주겠지 뭐. 약간 이런 분위기. 근데 또 알아서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같은 방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